네, 빈살만의 금고지기가 방한을 했습니다. 과연 어떤 쪽에 있어서의 섹터가 좀 들썩이게 될지가 궁금한데 무려 785조 원을 운용하는 사우디 국부펀드 총재가 어제 왔다고 하면 안 되죠. 오셨습니다. 네, 돈 많은 분들은 오셨다고 표현을 해야 되죠. 야시르 루마이안. 이름 너무 어렵네요. 이분이 어떤 분이에요, 박수호 교수님? 네, 일단 아람코 아시죠? 네, 아람코. 전 세계에서 제일 시가총액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아람코의 회장입니다. 네. 그리고 사우디 국부펀드 방금 말씀하셨던 사우디 국부펀드 785조를 네. 운영하시는 총재 이렇습니다. 이 사우디 국부펀드 이름은 PIF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6일부터 8일까지 한국에 머무르신다고 그렇죠. 하셔서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네. 지금 영접을 하러 나간다. 특히 이제 H현대중공업 이런 분들은 거의 버선발로 이렇게 나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사우디 국부펀드가 이제 사우디 왕자가 출자해서 조성한 국영 펀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6천억 달러, 그러니까 운영 규모가 6천억 달러니까 우리나라 생각하기도 정말 힘든. 이게 금액이 어느 정도인 거예요? 제가 야. 이런 돈을 가져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도 785조 네. 가져보셨잖아요. 가져보신 분 785조, 78억 5천만 원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회장님이, 그러니까 르바이안 회장이 네. 한국을 찾은 게 이제 1년 4개월 만이다. 1년 4개월 만인 거는 결국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을 때 대통령 취임식에 이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1년 4개월 만이니까 야, 우리가 지금 사우디하고 굉장히 지금 우호적인 관계. 우리 빈살만 그 왕세자 왔을 때도 지금 들썩였지 않습니까? 그쵸. 그 이후에 이제 후속 조치로 이번에 이제 이 회장이 네.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 와서 이제 정기선 사장을 비롯해서 정재계 인사들을 만날 것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긴 한데 사실 빈살만의 금고직이라는 그런 닉네임 때문에 이분이랑 뭔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사진 한번 찍고 악수 한번 하고 정말 밥 한번 먹는다 그러면 이건 일이 진짜 커지는 거고요. 이렇게 된다면 주로 어떤 업종이나 어떤 기업에서 우리가 기대감을 키울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네. 김대중 교수님, 어느 업종이 좀 요새 이 관련한 이야기를 좀 거론되고 있을까요? 업종보다도 왜 왔는지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겁니다. 돈스러운 거 아니에요? 한국에 요청할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한테 또 뭔가 바랍니까? 네, 왜냐하면 지금 사우디의 그 구조, 국왕과 관련된 네. 왕세자 관련된 구조를 보게 되면 지금 국왕이 2015년 정도에 이제 국왕 취임을 했습니다. 네. 근데 중동 국가 같은 경우는 장자 계승법이 아니고요, 형제나 사촌 간의 계승이 되어지는 구조로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지난 2017년인가요? 그 왕자 은한이 있었죠. 원래는 맞아요. 조카가 다음 국왕이 돼야 되는데 네. 자기 아들을 이제 왕세자로 취임시키기 위해서 왕자 은한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빈살만 왕세자가 뭔가 보여줘야 될 때입니다. 다음 국왕으로 취임을 하기 위해서는 네. 정적들에게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뭔가 보여주는 게 두 가지거든요. 뭐가 있을까요? 엑스포 유치. 엑스포. 그리고 요 우리나라랑 좀 대치 중이죠. 네, 2030년 엑스포 유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네옴시티죠. 네옴시티. 요것도 우리가 같이 지금 계속 들썩들썩이고 있죠. 관련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보여주는 형태로의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거 관련해서 현재 방문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혹시 제가 약간 또 음모론을 꾸미자면 네. 우리가 네옴시티 너네 많이 줄게. 네. 엑스포 포기해. 이런 얘기 할 건 아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최근에 나온 기사를 훑어보게 되면 아람코가 네. 500억 불에 대한 지분 매각을 결정을 했습니다. 엄청난 규모이거든요. 그쵸. 500억 불이라면 아람코가 상장할 때 250억 불 정도의 상장 규모였기 때문에 네. 상장 당시 규모 대비해서 2배 규모입니다. 이 자금들은 네옴시티와 엑스포 유치를 위한 건립 비용으로 추진될 거거든요. 네네. 최근 유가도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탄력을 받기 위한 과정에서 진행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오늘 정기선 사장을 오늘 만난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서로 간에. 그러면 정기선 사장은 HD 현대 사장이죠. 네. 관련 종목들 여러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좀 움직이고 있나요? HD 현대 건설기계 같은 종목들은 탄력을 받을 만한 위치에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4%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옴시티와 엑스포 건립 건축 비용을 따져보게 되면 네. 엑스포 같은 경우는 대략 한 500조 정도 투여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옴시티 같은 경우는 1,200조 정도가 투여가 된다라고 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이제 두바이 건설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이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진출이 빨랐던 기업이 대우건설입니다. 2,000원에서 35,000원까지 두바이 건설 붐으로 주가 움직였거든요. 그럼 이와 관련된 주식들이 향후에 네.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서의 상황이다. 그래서 이번에 방안은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성훈 교수님은 요 말씀 말고 또 추가적으로 다른 업종이나 뭐 기업을 얘기하자면 뭐가 있을까요? 지금 가격 지표를 대입을 해봐요. 가격 지표? 네, 그다음에 시장 상황을 봅니다. 정기선 사장님을 만났다는 그 의미는 뭐냐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HD 현대건설기계도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유가의 85불 이상 구조에서는 해양 플랜트 수주가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조선주 같은 경우가 유가 85불, 90불이 넘어가는 구간에서는 다시금 해양 플랜트 수주도 가능하다는 점을 생각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네. 그렇다 보니 뭐 지금 네옴시티와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서 집중될 수 있지만은 실제 진행 가능성은 뭐 현대중공업단의 뭐 해양 플랜트 수주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사실 다양한 섹터도 있는데 사실 사우디 쪽에서 우리 K엔터 쪽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엔터주들도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서 네 분 그 앞에 지금 OX 팻말 다 갖고 계시죠? 네. 과연 이번 사우디 국부펀드 이 야시르 이게 성이 뭐예요? 야시르가 성이에요? 루마이안이 성이에요? 루마이안이 성이죠? 지금 아무도 지금 알겠습니다. 야시르 루마이안 다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니까 뒤가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 또 알려주시고요. 그래서 엔터주에 대한 움직임이 과연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지가 궁금한데 OX 팻말로 한번 의견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번 엔터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 OX 팻말 들어주시죠. 여기 O파와 X파로 나뉘었습니다. 이쪽은 좋다고 얘기하셨고 안 좋은 것부터 듣고 좋은 걸로 좀 이렇게 커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장렬 교수님. 잘 몰라요 이쪽은. 아 정말요? 네. 근데 왜 X 드셨어요?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거 보니까 네. 그 관련된 주식 말고는 나머지는 안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뭐 저기 엔터도 한물 갖고 실적도 뭐 그렇게 썩 그렇게 할 것도 없고 알려진 거 다 알려줬고 지금 포커스는 네. 아까 말씀드린 다른 거기 때문에 이게 그걸로 해서 이번에 갈 것 같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우리 김대중 교수님. 약한 소리. 중동에서 K 드라마 붐은 뭐 우리가 이미 과거에 경험을 했죠. 대장금에서 90% 시청률 네.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최근에 엔터 관련 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최근 가장 핫한 드라마가 무빙 있지 않습니까? 무빙을 제작한 기업의 뉴 NEW 회사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탄력을 받지 못합니다. 작년에 아주 핫한 드라마라고 한다면 재벌집, 막내 아들. 네, 우영우. 네, 우영우. 관련한 기업들이 작년 주가 반영될 때 일시적으로 3, 4일 정도 주가가 움직였고 그 뒤로는 주가 하락을 해버렸어요. 시기가 있는 거거든요. 엔터주가 가장 핫했던 거는 21년도였습니다. 네네. 주가 흐름의 단계에 있어서 반도체, 전기전자, 자동차가 움직이고 한 텀을 두고 나서 플랫폼하고 엔터주가 갑니다. 그래서 좀 더 기다려야 되는 과정에서 시점이 아닌가라고 엔터주에 대해서는 네. 현 시점 단계에서의 진입보다는 네.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 네. X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박수호 교수님은? 멘터는 사실 이제 어디까지 봐야 되냐면 M&A 이슈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우디랑 뭐 이렇게 투자하고 뭐 일단은 이런 뭐 큰 돈이 내용들. 움직이게 되는 거는 뭐 잘 아시겠지만 골프 이런 거 보세요. 그냥 순식간에 그냥 뭐 갑자기 피지 뒤집어 버리고 새 골프리그 만들었다가 다시 이번에 이제 통합해서 합치고 이런 그쵸.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수 없는 부분만큼의 자본 시장이 들어오는데 특히 이제 한국의 컨텐츠가 그렇게 생각보다 아까 재벌집 막내 아들 이런 제작사 상장사입니다만 레몬레인 이런 회사들의 시가총액이 1,500억밖에 안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의 시가총액을 놓고 보면 사우디 입장에서는 뭐 쇼핑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생각해봤을 때 네. 지금 글로벌 OTT 시장이 커지면 제작사들한테는 200억에서 300억짜리 이제 드라마 제작 비용이 나타나게 되는데 네. 이런 금액은 사실 한국에서 이렇게 배팅하기가 힘든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글로벌 OTT 시장에서 계속해서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 글로벌 OTT도 이제 돈이 마르기 시작했을 때 그 다음은 누가 될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급력이 높은 그런 컨텐츠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곳은 어딜까? 이러면 이번에 만약에 아람코나 이런 쪽에서 이제 500억 달러를 팔면 네. 그 돈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이 많다. 그래서
굉장히 잠재력이 높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주가의 움직임이 탄력적으로 나타나고는 있지만 잠재적인 뭔가의 사우디 쪽의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뉴스가 나오기 전에 무언가 또 소문이 퍼지겠죠. 그런 내용들 잘 좀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우디 반도체 쪽엔 뭐 안 해요, 김정유 교수님? 전혀 관계 없습니다. 전혀 왜 너무 손을 긋는 거 아니십니까? 사우디도 뭐 네옴시티 얘기하기 이런 거 싫어서. 하려면 왜요? 전혀 관계 없어요. 말할 가치도 없어요? 아니 거기서 무슨 어떻게 반도체를 하겠어요? 반도체는 아니, 사람이 필요하고 용수가 필요한데 음. 물이 필요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반도체 우리 거를 뭔가 가져간다거나 가져간다고? 아니 반도체를 만든다는 게 거기 수요 아니고요. 별로 없어요. 그래요? 아, 왜 네옴시티 만들려면 최첨단이고 막 이런데 필요 없어요? 작아요. 그거 중요하지 않고 너무 작아. 다만 저번에 사우디나 UAE가 네. 그 엔비디아한테서 걔네 그 H백, A백 뭐 빽빽 막 하잖아요. 사겠다고 그거 했잖아요. 샀잖아요. 그게 한 3조인가 몇 조 가져갔을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에 도움이 됐거든요. 그럼 그거 딸려가서 우리가 들어간 거니까 아. 그게 만약에 걔네가 3조를 샀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거 얼마냐면 한 10%. 그러니까 GPU가 사면은 GPU가 100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럼 반도체는 얼마? HBM은 그 10분의 1이라고. 10분의 1도 안 될지도 몰라요. 20분의 1일지도 굉장히 미미하다. 그래서 뭐 그거는 관계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말씀 얹을까 네. 하는데 우리 그 기자 고수님, 박수호 고수님. 박 고수 얘기를 듣고 제가 불현듯 생각이 나는 어디 부분이 뭐 오로 있는데 다시 바꾸시겠어요? 오늘 아직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투자할 때는 아닌데 관심을 갖고 들여다볼 내용이 있기 때문에 뭐죠? 한번 설명을 드리면 빈살만이 투자의 귀재입니다. 뭐 그럼요. 굉장히 왜냐하면 지난해 9월, 10월에 글로벌 증시가 폭락을 했을 때 네. 빈살만이 10조 원에 대해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에 대해서 매수를 했나요? 매수를 했죠. 이때 넷플릭스를 가장 많이 샀습니다. 넷플릭스를요? 네. 컨텐츠를 그리고 좋아하는군요. 국내 기업에 빈살만이 투자되어진 기업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어떤 게임 기업들? 회사들 내에서 있거든요. 약간 컨텐츠 컨텐츠 쪽을 다 쪽에 좋아하네요.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를 듣고 판단한 부분이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각이 될 수 있는 내용에서의 진행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맞아요. 네, 이런 내용들 한 판단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좀 들여다봐야 될 내용이 아닐까. 사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물론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이런 사우디의 내용들이 왔을 때 주가가 들썩일 수 있겠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또 중장기적인 실적에 과연 영향을 미칠 만한 모멘텀인지는 살짝은 사실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빈살만이 투자했다고 해서 사실 다 오르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준 게 우리나라 게임주들 요새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엔터주 안에서는 확실하게 내용이 전달될 때까지는 좀 고민의 영역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 그분이 오셨는데 과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땠는지 내용을 확인해봤고요. 이어지는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시죠.